하게 생겼고 안 되겠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태클을 걸고 있네. 고이진 아이더라고요. 고이진 아이가 제일 잘생겼다고 EX에서. 맞습니다. 맞죠? 네. 자, 이제 우리 오늘 1시에 EX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준 분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정말 EX에서 탑3 정도의, 제가 탑3라 하면은 사업 설명 탑3 하면은 이수건 아이언님, 구본욱 아이언님, 이우영 아이언님, 이게 세 분인데 그 탑3 중에 한 명이에요. 2030에서. 물론 이제 박서연님은 이제 2030이 아니라서 바로 보스. 특히 좀 젊은 분들 초대하실 때는 항상 이분 강의 때 맞춰서 하시면 좋고, 다음 주에도 그 의장님 강의가 있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있잖아요, 월요일날. 그래서 월요일은 이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구본욱 아이언님, 이수근 아이언님, 이우영 아이언님, 하이언을 다 빼고, 저도 빼고 이분들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고, 자, 그러면 이번에 정말 추석 때 추석 특집으로 EX 사업 비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줌으로 강의 들으면서 집중하고 감동받기는 힘든데 줌에서 완전히 압도적으로 집중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날 저희가 가평에서 한 30명이 같이 이렇게 세미나하면서 같이 들었거든요. 숨도 안 쉬고 들으시더라고요. 숨도 안 듣고. 그래서 그분 제가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의 리더가 계신데, 정말 저희가 사업 설명을 저렇게 잘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찬사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오실 때 우리 또 EX 비전에서 정말 명쾌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실 구봉욱 아이언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EX 바나나에서 이제 EX 마니아로 요즘에 2판 4판 EX판 하고 있는 A1 구본욱입니다. 전 즉흥을 너무 싫어합니다.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준비된 걸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EX 오고 나서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하지만 시키면 까라면 깝니다. 왜냐? 저는 윤미호 대표님 복제인간이 되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이 길을 갖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여기서 그 비전들을 성취해가고 있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럼 제일 잘하는 사람 거를 복제만 하면 나도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발꿈치는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요즘 굉장히 열심히 이판사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제가 불과 한 2달 전쯤에 봤던 EX 비전을 오늘 보고 가실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누군지를 좀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36살입니다. 그래서 너무 반응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민망한데, 근데 저는 36살 치고는 좀 다양한 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어떤 일을 했다고 얘기해야 되지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서 영상을 하나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공유 드릴 건데요. 다만 제가 25kg 찌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 동생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 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이거든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입니다.
네, 저는 미국에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계속 유학을 해 오다가 이제 제가 카투사로 군대를 복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용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뭐 스카이대, 뭐 명문대 나온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조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나름 대한민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전역을 하고 나서 뭐 할 거야 물어보니까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자기네들이 앞으로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학을 오래 한 친구들이 제대로 유학을 하면 애국심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나라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저희 나라의 미래인데 이 친구들이 이런 꿈이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한테 좀 충격으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미국을 돌아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부모님께 선포를 하고 나 한국에 있을 거야. 그리고 교육사업 할 거야. 이러고 이제 미국을 안 돌아갑니다. 제 원래 전공은 회계재무 전공이었거든요. 교육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청년들의 뭐 꿈을 좀 깨울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남게 됩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과외를 하다가 어떤 제 과외 학생의 어머니가 제가 강동구에 사는데 강동구청장 비서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아이한테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강동구에 이런 교육을 할 사람이 필요해서 구청장님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강동구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곳에서 제가 23살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교육분과 자문위원으로 합류를 하면서 이제 강동구의 교육 문화를 좀 바꿔보는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 막 뭐 국민대, 뭐 숭실대 이런 교수님들이 다 그 분과에 있는데 뭐 하다 오셨어요? 그러면 군대 방금 전역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도 제가 가지고 있던 이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 사업을 해 나가는데요. 이제 교육 사무실도 차려야 되고요, 컨텐츠도 준비해야 되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동구의 교육 문화를 바꾸려면 도대체 사무실을 몇 개를 차려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제가 지금처럼 한국말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너 어른들 만나고 해야 되면 발음을 고쳐야 되니까 연기학원을 한번 가서 발음을 교정을 해봐라. 해서 제가 또 시키는 건 잘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연기를 막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데 거기서 또 연기 원장님께서 오디션을 지원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전 다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막 봉준호 감독님한테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희한한 곳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데 그게 바로 웹 드라마, 웹 영화 막 이런 쪽에서 연락이 계속 왔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유튜브라는 게 없었고요. 이제 사람들이 유튜브도 잘 모르고 뭐 1인 미디어, 라이브 플랫폼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그런 당시였어요. 기존 트래디셔널 미디어에서 뉴 미디어로 전환이 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 업체에서 웹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됩니다. 그게 여기랑 이 밑에 있는 사진인데요. 제가 촬영을 하는데 매 10화까지 촬영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매 화마다 어떤 특별한 카메오들이 출연을 하는데요. 이게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뭔가 제가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뭐지? 왜 이분들이 좀 특이한데 개성이 너무 강한데 그랬는데 저희 웹드라마가 아프리카 TV라는 곳에서 웹드라마를 만든 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아프리카 TV가 음지화된 방송을 좀 많이 하던 플랫폼이었는데 이제 양지화하기 위해서 웹드라마 같은 거를 이제 시도를 하면서 했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 저는 아프리카 사업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막 BJ 뭐 철구 뭐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 대도서관님 뭐 이런 분들이 막 쭉쭉쭉 나왔는데 제가 너무 이상해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프리카 TV라는 걸. 저는 그런 거 보지도 않거든요. 봤더니 막 여자분들 막 벗고 방송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는 막 머리를 삭발하고 막 간장을 들이붓고 막 이런 방송을 해서 야 이거 구버릇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지겠다. 근데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5화까지 촬영하고 이제 6화를 촬영하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250만 정도 되는 구독자신데 디바제시카라는 영어 교육을 처음으로 했던 유튜버가 계십니다. 그 누나가 제가 이제 근심에 쌓여 있으니까 보윤씨 괜찮아요 하면서 저한테 딱 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컨텐츠를 보지 말고 플랫폼을 보세요.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망치로 딱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교육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차리고 구청과 같이 일을 하고, 여기 보시면 제가 고등학교를 저희 강동구에 고등학생들한테 이제 강연을 하면서 비전을 실어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몇 번을 해도 강동구 문화를 바꾸기가 힘든데, 지금 이 플랫폼을 보니까 인터넷 하나, 카메라 하나, 마이크 하나, 컴퓨터만 있으면요 전국 전 세계로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제 방을요 현수막 3m짜리 큰 걸로 구본욱과 함께하는 헤이준 영어TV 이래가지고요 바로 영어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막 자극적인 방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 방송인데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말도 안 되는 방송을 봐주러 오는 팬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제가 아프리카 TV에서는 그래도 한 1년에 1억 5천 정도, 그 40% 뛰고 나서요. 그리고 구독자들도 꽤 많았었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 방송으로 또 같이 하게 되면서 동시에 한 14만 5천 명이 보는 그런 인터넷 왕홍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방송인이 될 사람이 아니니까 교육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꾸 다른 쪽으로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뉴 미디어 플랫폼을 기획하는 회사로 넘어가서 중국에서 북경에서 8개월 있다가 또 한국으로 나와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정치권, 기업에서도 이 뉴 미디어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뉴 미디어를 활용하는 컨설팅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가 제가 여기 EX 만나기 4년 전부터 이제 영어 특화 대한 초등학교에서 제가 교감으로 이제 학교를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그냥 교육 사업에만 몰두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저는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시간에도 가성비가 있고 돈에도 가성비가 있고 삶에도 가성비가 있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24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24시간 중에 성취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돈에도 가성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방송으로 엄청 잘 나가고 있을 때 제가 그 당시 월세 이제 막 의장님 같은 경우에 막 200에 뭐 75인가요? 뭐 그 얘기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150짜리 월세 그냥 살아도 문제 없었던 10년 15년 전에 그렇게 사실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 했냐면, 본우가 너 월세 전세 살면 안 돼. 집을 사야 돼. 근데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돈 버는 거에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열심히 3년 동안 3시간 이상 자보지 않으면서 일을 해가지고 번 돈을요, 저희 어머니는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걔가 오르면서 제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월세를 안 살고 융자를 받아서 집을 샀으면 이자로 한 14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럼 제가 월세를 낼 돈에 20만 원만 더 보태서 제가 2년 동안 내 집에서 당당하게 살다가 팔았다면 1년 뒤에 그 집이 1억이 오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돈에도 가성비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저희 어머니 말씀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이번엔 어디야? 어떻게 해야 돼? 맨날 물어보고요. 이렇게 돈에 가성비가 있다는 걸 알다 보니까요, 삶에도 가성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노력, 똑같은 것들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훨씬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요, 가치를 창출해내는 반면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도 그냥 거기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던 찰나에 제가 이제 EX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기회는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시대가 만들어내는 것이더라고요. 저희가 다양한 이제 시대를 살아오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기회가 아예 안 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돈을 쓰는 방식도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물물 교환하면서 내가 키우는 소를 팔아서 같이 가치를 교환하면서 살았던 시대에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토끼를 가지고 있다.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농장을 해서 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시대의 흐름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전 지금 현금 안 씁니다. 삼성페이를 쓰고요, 네이버페이를 쓰고요. 전 민생지원금 받을 때도요, 그냥 네이버 포인트로 받습니다. 지갑을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암호화폐를 쓰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사는데요, 이 시대의 흐름을 같이 살아도 어떤 사람은 이 흐름을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흐름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조금 재미난 상상을 같이 좀 해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1960년, 70년대 강남 땅이 개발이 될 때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강남에 만약에 살았더라면, 그래서 한 몇만 평의 그냥 땅을 가지고 있는 소시민이었다면 이 자리에 아마 제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 증조부라 그러죠? 저희 할아버지들은 강남에 안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흐름은 2008년에 IMF가 터지고 강남 아파트가 그 당시에 6억 후반, 7억 초반이라고 해요. 이때 34평, 9평 아파트를 만약에 내가 사두었다면 지금 강남 집은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도 놓쳤어요. 다음 흐름은 제가 직접 경험한 흐름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암호화폐에 다 관심이 많으시니까 300만 원대의 비트코인, 리플 가격이 168원대에 내가 1억 원만 구매할 수 있다면 하실 분? 저는 사실 168원대 제가 미국에 있어가지고요, 리플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000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한 500만 원 정도를 168원에 샀는데요, 갑자기 몇 주 지나니까 그게 300원이 되고요, 500원이 되고요,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해서 1억 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리플이 한 10몇만 개가 구매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랬는데 그 1000원으로 갑자기 오르더니요, 막 2주 지나니까 1,500원, 2,000원, 2,400원, 막 3,000원, 3,500원, 4,000원, 4,800원까지 봤었어요. 이 흐름을 제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근데 4,800원에 이제 그냥 좀 팔아봐야지 했는데 4,500원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800원 올라가면 팔아야지 했는데 4,000원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4,500원까지만 오르면 팔아야지 했는데 3,400원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는 건가? 그래서 3,500원에 팔아야지 했는데 얘가 2,800원인가로 떨어지면서요, 계속 그걸 반복하는데 제가 어떡하지 고민을 하는 순간 거의 본절 가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잃진 않았습니다. 그냥 제 돈을 빼고요, 나는 이 투기 시장과 맞지 않구나, 그리고 이 도박판과는 나랑 맞지 않구나 해서 제가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근데 그때에 이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원 이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원 이장님은 저보다 한 2, 3년 전 먼저 비트코인 들어오셨다, 10년 됐다 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원 이장님은 몇천억 자산가 되셨고 저는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부자가 되는 기회는 노력이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내는 게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서 모두 부자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흐름을 누군가는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붙잡기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고 또 대가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뭐 쉽게 얘기하면 코인이죠. 이 코인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하던가요? 그 사기, 위험해,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여기에 새로 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맞는 거야?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이 EX를 알려드리면서요, 이제 많은 어른들도 만나고 하는데요, 한 50대 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면 처음에 코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척을 하세요. 그래서 쭉 잘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근데 있잖아, 나 350만 원을 어떤 기업에 투자했는데 사라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 이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던 7, 8년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점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흐름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업들은요, 이 암호화폐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기네들의 자산을요, 암호화폐로 축적하고 있고요, 이 암호화폐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어떨까요? 제가 미국에서 있었지만 미국은 패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까 카투사에도 있다고 했지만 미군 군대를 알면요, 미국이 패권을 잃어버릴 일은 사실은 저희가 사는 동안에는 없을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 미국이 국가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을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국가 전략 자산에는 핵 항공모함, 뭐 B2 폭격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이 됩니다. 근데 그 미국이 비트코인을요,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니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그렇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법을요,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해서 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아무리 막 이렇게 할 거야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1위의 패권을 지키려고 하는 미국이 자신들의 이 패권을 위협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했다는 거, 암호화폐가 이미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요, 이제 비트코인을 막 사기 시작하고요. 저희 한국은 어떨까요? 얼마 전에 이 뉴스 보셨죠? 네이버가 업비트를 곧 인수한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떴습니다. 그러면 업비트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카카오톡의 시청보다 높은 게 업비트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그럼 업비트는 저희 한국의 1위 암호화폐 거래소예요. 그 거래소를 모든 페이먼트 결제 시스템을 쫙 깔고 있는 네이버가 인수를 한다? 어떤 세상이 올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이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는 거 아닐까요? 기업들은 미래에 생존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끊임없이 철저하게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를 고민하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미래를 그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더 체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 그럼 저희 삶에는 어떨까요? 이거는 암호화폐 ATM기입니다. 지금 명동에 가시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넣고 4%의 수수료를 내고 현금을 빼올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 ATM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은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아직 안 만들어져서. 하지만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에도 있고요. 이런 암호화폐 ATM기가 미국에는 이미 4만 대가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라는 것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사실상 우리의 삶 안에 굉장히 많이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는 얼마 전에 스크랩한 건데요. 이제는 이거 안 쓰면 미래 금융에서 도태된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암호화폐를 모르면 우리가 살아갈 미래 금융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들을 대부분 갖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글로벌 결제 판도가 대격변하고 있다. 현금만 고집했던 일본도 이제 코인 결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을 때요, 제 학비가 1,000만 원,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을 미국으로 보내려면 우리 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가서 스위프트 결제망을 통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에 갔다가 미국의 로컬은행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일주일이 걸렸던 걸로 전 기억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하잖아요. 전 세계에 회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구독료는 달러로 결제가 됩니다. 그 달러를 해외 거래소에 리플로 사서 이제 저희 회사에다가 보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 해외 거래소에 저희 돈 10,000불을 보냈는데 몇 분 걸리죠? 5분도 안 걸립니다. 저 예전에 유학을 했던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의 발전력이거든요. 저희는 이미 이 금융 시스템이, 저희는 한국이 인터넷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잘 그걸 체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 분 만에 이 돈을 내가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긴다는 건요, 굉장한 기술력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암호화폐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요건 되게 재미난, 이제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에서요, 이제 총동문회비를 암호화폐로 받겠다라고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날 그 시세에 맞게 총동문회비를 보내면 암호화폐로도 우리가 받는다, 이런 뉴스들이 떴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 안에는 굉장히 많이 암호화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헤럴드 코리아 헤럴드에서
진행한 머니페스타라고 각종 은행권들이랑 다 모이고 저희 회사도 스피커로 참여를 했는데요. 오늘이에요. 이 뉴스가 메인에 떠 있더라고, 네이버 메인에. 저희 상무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 이렇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금융권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거 위험할 것 같아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거는 명확한 것이죠. 그러면 왜 이게 블루오션의 시장이냐? 이 크립토 시장은요 24시 전 세계에 계속 운영이 됩니다. 제가 맨날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서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해외 주식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니랑 같이는 안 삽니다. 근데 이제 밥 먹으러 잠깐 가거나 하면 어머니가 가끔씩 눈이 퀭해져 있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래? 아파? 그러고 보면 그날은 해외 주식을 하신 날이에요. 이제 주식은 주식장이 열릴 때만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장은 저희가 이제 눈을 뜨고 있을 때 열리지만 해외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 밤 11시부터 이제 새벽까지 이제 해외 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사고 싶고 거래를 하고 싶으면 눈이 퀭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암호화폐 시장은요 24시간 계속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래를 하고 싶을 때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근데 주식시장보다 그 사이즈는 훨씬 더 큰 거예요. 현물로는 15조 이상이 거래되고 있고 선물시장은 100조가 넘습니다. 이 정도 제가 얘기 드렸으면 이제 암호화폐가 대세라는 건 아시겠죠? 네. 그런데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누군가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주식보다 훨씬 더 위험성이 많은 시장이거든요. 며칠 전에 폭락하신 거 보셨죠? 그거보다 더 크게 폭락하고 더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지켜줄 수 있는 도구가 없다면 저는 절대로 뛰어들지 마라. 왜? 그 암호화폐 시장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 다 털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시장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EX라는 회사를 처음에 만났을 때 되게 신선했어요. 왜냐면 제가 리플의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도박판 같은 시장에 그게 오를지 내릴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게 적중률이 높고,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도구와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 그거를 그냥 공부해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EX 회사를 알아보게 됩니다. EX 회사는요, 저희 그 유스메타라는 그룹이거든요. 그 유스메타라는 그룹은 저는 개인적으로 IT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내가 트레이딩을 해야 하는데 그 트레이딩을 안전하게 또 그리고 정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내 자산을 지켜가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차트들을, 보조 지표들을 개발하는 IT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벌써 10년 정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무료로 저희 차트 서비스를 제공한 지는 5년, 그리고 유료로는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에 3만 명, 지금 거의 4만 명 정도 돼간다고 해요. 그 3, 4만 명 되는 회원들이 전 세계에서 이미 저희 차트를 쓰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전 처음에 이런 기술이 주식에 좀 적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주식에는 이 AI가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술 때문이에요. 이 암호화폐라는 이 코인은 블록체인의 기반의 기술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금융권, 여기 금융제도를 보시면 중앙화된 금융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계신 박 대표님한테 100만 원을 이체를 한다면 대표님과 저, 그 다음에 은행만 100만 원 이체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모르시겠죠. 그걸 중앙화라고 하는데요. 이 블록체인은요, 연결되어 있는 모든 블록에 제가 100만 원을 딱 이체를 하면 구본욱이가 박 대표님한테 100만 원을 보냈다는 그 정보가 이 블록한테 쫙 다 퍼집니다. 그리고 블록은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요, 해킹이 불가능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들이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EX 차트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고야는 그럼 뭘 트래킹을 하느냐? 이 암호화폐 시장은요, 저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뭐 기업의 가치, 기업이 얼마나 안전한가 이런 것들, 재무제표 이런 것들 다 보지만 사실 암호화폐 코인 시장의 가격은 세력들이 만들어냅니다. 세력들이 차트를 그려내고요, 세력들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세력들은 누구한테서 돈을 벌죠? 저희 같은 개미한테서 돈을 법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저희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항상 움직이겠죠. 그러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알려줄까요?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저희는 세력들이 야 오를 거야 오를 거야 이렇게 낚시를 할 때 진짜요? 이러고 갔다가 세력들이 팍 떨어뜨리면 야 내릴 거야 해가지고 더 내리나 봐 하면 또 확 올리고, 이렇게 세력들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 블록체인은, 이 암호화폐 시장은 세력들의 지갑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때문인데요, 개인들도 들어가서 세력들의 지갑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세력들이 현금을 가지고 거래소로 들어오면 뭐 하려고 현금을 가지고 들어오죠? 코인을 살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 코인을 사면은 가격이 오르겠구나 알 수 있겠죠. 또 사는 코인을 거래소로 가지고 들어오면 왜 가지고 들어오죠? 팔려고. 이런 세력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포지션들, 그 다음에 그런 지갑들, 그런 자산의 정보들을 실시간 우리 고야 AI가 트래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물론 트래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야 되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세력들이 저희 자는 동안엔 일 안 할까요? 세력들도 AI를 써서 자신들의 오를지 내릴지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세력들은요, 전 세계 거래소에 세팅을 해놔야 돼요. 갑자기 아예 내리고 싶으니까 아예 내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세팅을 해놨다가 동시에 큐 하면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고야는 잠자지 않고 10년 동안 그런 세력들의 데이터들을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 코인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계속 딥러닝을 하면서 저희에게 시그널링을 주기 때문에 이 차트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EX 차트는요, 실시간 호가창을 감지하고요,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 그 세력들의 지갑들, 그 다음에 거래소의 상황들,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더 많이 배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해서 스코어링을 한 후에, 그래서 진짜 오르겠다, 아니면 가짜로 오르겠다, 이거는 페이크야, 이거는 진짜 오를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한테 시그널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야는 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요 뉴스나 이슈, 요거는 전에 구프로님이 사업 설명하실 때 말씀 주신 건데 아직 적용은 안 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인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 거를 트리거 삼아서 세력들은 확 올리거나 확 내립니다. 이런 정보들이 없으면 좀 위험하겠죠. 변동성이 크니까요. 이제 이런 뉴스나 이런 데이터들도 반영해서 우리가 시그널링을 더 확실하게 주는 그런 차트를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세력은 만약에 저희가 로봇이라면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희의 심리를 건드려서 저희를 속여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게 세력이잖아요. 근데 심리라는 게 없다면 세력들은 돈을 아마 벌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의 감정을 제거하고 철저하게 데이터로만 분석을 하는 우리 고야 AI가 주는 시그널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우리의 가장 큰 리스크인 심리를 제거하고 안정적으로 세력의 입장에서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암호화폐 시장을 우리가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알 수만 있다면 이미 저희 형은 10년이 넘게 암호화폐를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 리플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제가 가장 투자를 잘한다는 사람한테 3회 그 트레이딩 레슨을 받으려고 그 돈을 지불을 했어요. 그때 그 3회 가격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못하진 않거든요. 근데
1회를 들었는데 보조 지표를 막 7개인가 8개인가를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전 진짜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1회를 제가 배우고 나서 야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싶어서 저희 형한테 나머지 2회 그 수강권을 토스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저희 형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해왔어요. 근데 저희 EX 만나기 전까지 저희 형이 그러니까 집안에서의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위험하잖아요. 도박이잖아요. 그래서 왜 자꾸만 더 좋은 직장을 갈 생각을 해야지 다니고 있는 직장 계속 유지하면서 왜 자꾸 트레이딩에 이렇게 할까 도박판에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가족이 다 EX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형이 지금 상한가예요. 그때 10년을 이제 저희 가족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네가 왜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는지, 왜 집에 오면 8시에 잠잤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 난리를 치는지 그걸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근데 그런 저희 형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암호화폐를 투자한다 그러면 말립니다. 왜? 10년 정도를 해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 수가 있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68이거든요. 그러면 10년을 배우면 이제 78이 됩니다. 그럼 그제서부터 야 이제 돈 좀 벌어보자 하면은 저는 사실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EX 고야는요, 우리가 배워야 될 10년의 그 노하우들을 자기가 스스로 계속 배우면서 심지어 저희보다 더 뛰어나게 공부를 하면서 더 안정적인 시그널을 준다면 우리가 챗 GPT를 구독하는 것처럼 AI를 구독해서 그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돈을 버는 결정만 하면 된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L2가 뜨고 난 다음에 S1 신호가 뜰 때까지요, 이 차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제 내려올 거야.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내려가는 척 하다가 또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 내려갈 때 내려가는 거 베팅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럼 또 와 엄청 많이 오르네. 근데 이제 좀 내려오나 보다. 또 여기서 이쯤 되면 내려와야 돼. 또 죽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시그널 하나만 안다는 게 얼마나 큰 트레이딩에 앞서 나가는 건지를 아직 트레이딩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저희 형은 이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형은 구독 안 한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걸 알게 돼서 왔거든요. 근데 형은 10년 동안 이 코인 회사에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있는 거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듣자마자 엄마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의 이 안목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 그러면 엄마가 사기를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설득을 해서 이 경찰병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형은 기술 검증에 난 암호화폐 모르니까 나는 회사를 검증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 형이 쭉 이거를 듣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일리가 있는 얘기야. 일리가 있는 기술이야. 근데 나는 구독 안 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저희 형은 이제 링크라는 코인을 이제 주 코인으로 하는데요. 내가 이 세월이 있다 보니 얘가 주는 시그널 이제 타이밍을 보니까 얘가 주는 시그널보다는 내가 조금 더 일찍 진입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같이 똥손은 그리고 우리 엄마처럼 도박성이 강한 사람은 이 시그널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이 회사를 믿을 수 없기에 나는 이 돈의 가치를 하는지는 써봐야 아는 거라서 나는 말 못해. 하지만 기술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회사가 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한번 해볼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원래 배우려던 걸 내가 배워서 알려드린 게 더 빠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가 교체가 돼서 제가 EX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 형은 지금 구독했습니다. 왜 했냐면요, 이 시그널을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의 3~4배를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들한테도 이 EX 차트가 필요한 게 맞지만 실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오를지 내릴지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힘든 건데 거기에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시그널이 어느 정도 믿을만할 수 있다면 굉장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유민우 대표님 이제 수익률 캡처해서 보내요.
그래서 형 똑같은 시대를 가지고 하는데 형은 현물로만 하니까요 30% 한 달에 벌고 앉아있고, 근데 유민호 대표님은 하루에 트레이딩 30분도 못한대. 근데 한 달 수익률이 80%야. 형 10년의 세월이 아깝지 않아? 막 이러면서 제가 계속 이제 바람을 불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퍼럴이 딱 생기고 나서요, 형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해주면 안 될까? 저희는 업비트만 하거든요.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면 형이 거래를 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형이 돌려받고, 그리고 나도 그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어. 형 빨리 바이낸스로 좀 옮겨주면 안 돼? 제가 이렇게 맨날 설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형도 구독을 해서 이제 이 시그널들을 자신의 이제 그 시스템에 어떻게 또 녹여내야 될지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대한민국 펀드회사의 수익률이래요. 그래서 진짜 잘낸 사람 1년의 수익률을 보니까 40%래요. 40% 1년에. 근데 그렇게 잘한 사람도 3년 수익률을 평균을 내니까요 3%라는 거예요. 3%. 저희 3%가 누구 수익률이죠? 병아리 수익률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기 계신 수많은 이 어르신분들이 하루에 1% 3%는 껌이라고 하는 얘기가 안 믿기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런 걸 봤으니까, 보고 자랐으니까. 근데 실제로 1% 먹는 거 정말 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배운 사람들도 잃을 수 있는 이 투자 시장에 우리가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회원들이 이렇게 많다면 사실 저는 이 데이터는 검증이 끝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나의 돈과 이 인생을 정말 투자할 만한 회사인가에 대한 제가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아까 형이 기술적인 부분 검증했다면 이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증된 회사인가를 보면 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로드맵을 다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대부분의 코인 시장은 과거의 이력 어떤지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비전만 제시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 라는 이제 비전만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해왔는지, 뭘 만들어냈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회사는 없어요. 근데 저희는 2016년부터 계속 어떻게 개발을 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갈 것인지를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이미 블록체인 시장의 대부분의 회사가 이렇게 이게 4파트너 구조예요. CEO, 마케터, 그 다음에 기술자, 그 다음에 투자자, 이렇게 4명이 회사를 만들어서 블록체인 회사래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이런 코인 만들 거야 해서 너희 돈 투자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회사가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네 돈 가져와 그럼 우리가 불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들끼리 싸우다가요 막 어떤 사람 감옥 가고요, 어떤 사람 회사 날라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한 개미들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그런 회사랑은 사실 차원이 틀린 거거든요. 그리고 차트의 정확성이, 일단 저희 회사가 유일하게 판매하는 게 차트잖아요. 그러면 이 차트가 맞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살아남은 회사라는 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비트코인이 그 대폭락했던 일주 전인가요? 그때에 만약에 저희 회사가 롱 시그널을 올렸다, 이렇게 완전 폭락을 하는 장인데 롱 사세요 이걸 만약에 시그널을 줬다면 저희 회사는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내가 이 시그널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내 돈이 다 날아갔다면 화 안 나겠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피켓 들고 막 따지러 오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있던 3개월 동안 저는 피켓 든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회사가 글로벌로 4만 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 시그널이 확실하지 않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회사의 자신감이 여기 있구나 라는 거를 갈수록 느낍니다. 왜? 아직까지 회원들이 줄거나 여기서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갈수록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건 차트의 자신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5년 동안 무료 서비스를 하다가 지금은 유료 서비스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를 기업이 했다는 건요,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내고 내가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안 맞아. 그럼 그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제가 요번에 제주도를 갔는데 그 구독시켜드린 분 지인분이요, 자동 매매를 하는 AI 봇을 개발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80% 정도 이제 승률이 났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1억 5천 정도를 자기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를 막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 그거 구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80%인데요?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검증하는 데이터가 그 사람 하나예요. 자기가 거래를 하고 자기가 이게 맞는지를 검증을 한대요. 이게 통계는 이 샘플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정확도가 올라가는 건데 자기가 거래하는 거 가지고 승률 80%라고 하고 그걸 AI 자동 매매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저희는 5년 동안 무료 서비스한 이유는 그런 데이터들, 유저들의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서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무료 서비스를 한 거고요. 3년 동안 유료 서비스를 했다는 거는 이제 그 데이터가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유료로 전환을 해도 이 회원들이 늘 거라는 자신감에서 저는 유료 서비스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검증된 회사라는 거는 저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비트코인 대폭락했을 때예요. 저희는 최소 몇십 시간 전에 파세요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XRP 한번 볼까요? XRP도 마찬가지로 XRP는 비트코인보다 더 오래 전에 파세요라는 S2 신호가 계속 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된 회사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확실하게 제가 검증을 했고요. 두 번째는 회사의 규모와 인력풀입니다. 자산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회사라고 맨날 의장님이 얘기하시죠. 제가 스타트업을 했을 때 이제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은요, 자기 돈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자기 돈을 잃을 것 같다 싶으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이렇게 운영해 저렇게 운영해, 그래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저희 회사는 투자를 받지 않았대요. 이렇게 큰데요. 왜냐? 원 이장님이 돈이 많아서 투자 안 받아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리스크가 없다는 것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게 조금 신기했어요. 진짠가 싶었는데 제가 A1이 되고 지금 이제 3주째 이제 주급이 나오는데요. 안 밀리더라고요, 진짜. 네, 물론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2년, 3년 동안 안 밀렸대요. 한 번도.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스타트업을 할 때 제 그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애들은 제일 힘들어요. 아, 이게 아직 우리 수익은 안 나는데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데 이걸 밀리는 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출금이 밀린 적이 없는 회사다? 오,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재미난 부분이었어요. 저희 회사가 이제 달러로 모든 지급해야 될 걸 달러로 주는데요. 그거를 출금할 때는 리플이라는 코인으로 이제 돌려줍니다. 이게 디플레이션 화폐거든요.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 운영하는 블록체인 회사답지 않나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와, 이걸 리플로 준다고? 근데 중요한 거, 저희가 언제든지 출금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출금 버튼을 누를 때 그 시장 가격으로 리플을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플이 떨어지면요, 더 많은 코인을 저희가 받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떨어지는 거 즐거워하세요. 왜? 많이 떨어지면 내가 출금해야 될 돈이 훨씬 더 그 코인이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건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리스크거든요. 그잖아요. 왜냐면 회사는 개수를, 그 코인의 개수를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의장님이 와서 아, 너무하십니다. 그때 1달러까지 리플이 떨어졌을 때 누군가 그때 출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장님이 하신 얘기가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 거기서 회원들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그리고 자신감이 전 느껴진 부분이에요. 회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이 떨어질 때 출금을 하든 오를 때 출금을 하든 상관없이 밀리지 않고 지급을 한다는 거에 오케이,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에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저희 대기업 그 회장님의 자녀들 한 3분 정도가 저희 회사에 70명이 넘는 그 회사의 직원으로, 임직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사실 저는 이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이제 주한 외국대사 동시 통역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장 높이 오신 외교관 분들이세요. 근데 그런 높이 올라가신 분들을 만나보면요,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간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회장님들이 그렇게 올라가서 성공을 하셨을 때는 그런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자녀들을 경영 수업을 하는데 아무 회사나 가서 배우게 할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블록체인 시장, 앞으로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부할 수 없는 흐름, 모든 기업들이 준비를 지금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이 블록체인 시장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의 경영 수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다가 자녀들을 보냈다면
우리 회사가 나름 블록체인에서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회사의 비전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 AI와 EX 차트라는 겁니다. 제가 한 1년 8개월 전에 이제 여기 계신 모든 하이레벨 분들이 이제 일을 시작하셨을 때 차트가 딱 스코어 차트밖에 없었대요. 막 자로 줄을 긋고 막 이렇게 해서 배우고 그랬었대요. 근데 제가 그때 왔으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막 보조지표 보면서 하는 거 이런 거 잘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1년 8개월 전보다 1년 전이, 그리고 지금이 훨씬 더 차트가 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유민 대표님 말씀 주셨지만 이제 그 차트에서 또 스마트 그 시그널까지 라인에 추가를 하고요. 저희 차트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저희가 이 차트를 활용하는 게 더 쉬워진다는 얘기고, 차트의 정확성은 더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점점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차트의 이 기술력이 저는 이 회사의 가장 큰 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창립자의 마인드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창립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문화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어떤 트레디션, 전통들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얘기 듣고 제가 조금 감명을 받았어요. 사실 저희가 레퍼럴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제도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딱 트레이딩 하는 거 마케팅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이제 2025년도에 그 레퍼럴 제도가 생긴 거거든요. 돌려주는 거, 거래 수수료를 일부 돌려주는 거요. 근데 그건 회사에서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구입할 시점에 그게 없었으면 회원들한테 사실 그걸 안 나눠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 간의 이제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회원들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 회사에 그냥 또 하나의 레버뉴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회원들한테 더 돌려주는 거예요. 왜? 회원들이 자꾸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박 대표님 얘기로 하면 파이프라인들을요, 회사 입장에서 계속 만들어주는 겁니다. 대신 회사가 원하는 건 우리가 지금 전체 파이가 이 정도면 이 파이를 이렇게 크게 만들면 회사는 계속 한 조각만 가져가면 되고 나머지 7조각을 다 우리 회사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같이 성장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원들이 끊임없이 비전과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다양한 수익 모델들을 계속 구상해 나가고 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미래에 바뀔 흐름들을 두고 저희 회사는 또 어떻게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어떻게 회원들과 공유해야 될까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회사죠. 이게 제 회사, 물론 인디비주얼 오너, 저도 이 회사의 일부긴 하지만 이건 원이장님 회사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 전 이거였어요. 나는 그럼 어떻게 돈을 벌 건데? 이 회사가 이렇게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나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이 회사는 3가지를 돈을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레이딩에 대한 수익이고요. 두 번째는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돌려받는 그 수익 구조가 있고, 세 번째는 마케팅 수익 구조가 있습니다. 트레이딩 수익 구조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저희는 트레이딩을 잘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분들이 트레이딩을 잘 해야 마케팅도 돈이 되는 구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 차트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좋아져야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 회사고요. 두 번째는 에듀케이션 멘토십. 이거는 연중무휴 강의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시장 흐름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트레이딩에 대한 강의를 온 오프라인으로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요, 추석 때 유민호 대표님이 전화 오셨을 때 느꼈습니다. 추석 때는 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유민호 대표님이 회원들이 이 긴 추석 시간을 만약에 쉬고 있으면 트레이딩에 대한 감이 떨어지고 이 마케팅에 대한 비전들이 흐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줌 강의를요. 이렇게 어떻게 됐든 우리 회원들이 언제든지 시장 흐름과 트레이딩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24시간 시스템이 저희 회사는 갖추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를 향한 다양한 분들의 강의가, 오늘도 이제 원희장님 강의가 2시 반에 있을 예정인데요. 저는
주변에 부자들이 많던가요? 저는 유학할 때 이제 그 부모님들이 부자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어리다 보니 제 주변의 부자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성공한 사람들은 봤지만. 그런데 부자들의 얘기를 듣고 부자들의 생각을 알아야 부자가 되는 법들을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런 강의들이, 전 원희장님이 바쁘실 텐데 진짜 많이 와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바쁘신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과 노하우들을요 우리 회원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0번 1번만으로도 일단 10,000불 말고 3,000불의 가치는 있다고 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걸 배우는데도 그 말도 안 되는 트레이더한테 3회에 400만 원도 냈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데 3,000달러다?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결국 이 지식을 아무리 우리가 배워도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그건 남의 지식이거든요. 남의 노하우고. 근데 그걸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트레이딩과 피드백을 우리 하이레벨 모든 분들과 함께 계속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면요, 우리가 아카데미 온라인 수강권, 뭐 1년 수강권 이런 것만 끊어도 돈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그 1년 온라인 수강권 끊어도요, 이렇게 라이브로 실시간 계속해서 피드백 안 줍니다. 그냥 어느 정도 피드백 한번 해주고 끝이에요. 근데 저희는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매일치 쓰는 거를 피드백 해주고요, 또 같이 뭐가 틀렸는지 분석해주고요, 이렇게 전체 시스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또 수익 더 잘 낼지 이런 노하우들을요 계속 공유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너십, 여기 컴레시브는 전우회라는 뜻이에요. 전우회. 뭐냐면 함께하는 힘입니다. 전체 카톡방 보면요, 계속해서 아직 흐름이나 이런 걸 잘 못 보시는 분들도 그 흐름들을 추세를 잘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대표님들이 자진해서 추세와 그 다음에 그 그래프 차트들을 캡처해서 올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혼자서 트레이딩하면 외롭거든요. 그리고 잘 안 돼요. 근데 옆에서 같이 하는 전우들이 있다 보니 훨씬 더 안전하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요. 시장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공동체의 힘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EX가 없었더라면 저는 트레이딩과 좀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도박성도 크고요. 나중에 이제 차트 강의 때 그 얘기는 제가 따로 드리겠지만, 전 도박성이 크기 때문에 세력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입니다. 네, 심리에 잘 흔들려요. 왜냐면 도박성을 크게 가지고 있어서요. 근데 같이 함으로써 저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어른들, 저희 부모님들이 일주일 만에 배워서 계속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걸 보면서 이거는 전달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에 대한 이 시스템만으로도 저는 구독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레퍼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거래 수수료를 일정 부분 돌려받는 건데요. 저희가 주식 거래를 하거나 암호화폐 거래를 하면 그 팔고 살 때마다 수수료를 냅니다. 근데 그 수수료는 거래소가 가져가는 거지 저희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래소한테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회사가 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 전 세계 1위 플랫폼인 바이낸스에서 수수료의 40% 50%를 돌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저희는 계약을 맺고 그 수수료를 돌려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 달에 한 4조 정도 되는 규모로 트레이딩을 저희 회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콧대 높은 바이낸스도 이제 저희 회사를 놓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게 수수료를 일정 부분 돌려받으면요, 내가 거래할 때 일부분을 셀프 레퍼럴로 돌려받습니다. 이거 주급으로 매일 들어와요. 그런데 이 셀프 레퍼럴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초대해서 그 사람이 수익을 잘 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셀프 레퍼럴 받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요, 나한테도 돈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양손주 아이오라고 26살짜리 친구가 있는데, 그분은요 유튜브로 이제 그 채널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이제 트레이딩을 원래 하시던 분들이 이제 그 영상을 보고 가입을 하신 거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차트를 보고 잘 거래를 하니까 선주 씨는 그분들한테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들이 그냥 수익을 잘 낸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2,600달러, 2,800달러, 하나로 하면 한 300만원, 350, 400만원 정도 되는 돈을요 그냥 그들이 수익을 잘 낸다는 이유만으로도 돌려받는 거예요.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요 트레이딩을 안 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근데 트레이딩을 하신 분한테 이 설명을 하잖아요. 오, 이건 좀 괜찮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렇게 페이백을 주는 회사가 많이 없거든요. 바이낸스가 미쳤다고 아무한테나 자기네 거래 수수료 회사의 이익을 나눠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점점 커질 게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제안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 바이낸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굉장히 큰 탑 거래소들과 다 제휴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저희가 판매하는 이 차트와 시그널은 맞는데 트레이딩을 할 시드가 없으면 사실은 돈이 잘 안 됩니다. 10만원 가지고 매일 1%씩 먹으면요 얼마예요? 1%면 1,000원이에요. 그러면은 30일 하면은 3만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물론 그것도 복리로 하면 늘겠죠. 근데 복리의 하나의 가장 큰 취약점은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은 그 복리가 깨집니다. 그러면 부자가 10만원으로 되는 거는 솔직히 전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저희 회사의 마케팅 플랜입니다. 저는 원 이장님이 이 마케팅 플랜을 세운 게 전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 이장님이 가난하셨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려면 시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드를 모을 때까지는 저희가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하는 관련된 분야에서 같이 시너지가 나는 일이 아니라 일은 저쪽에서 다 힘들게 하고 그제서야 트레이딩 하려면 시너지가 안 나거든요. 근데 어차피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면 그러면 이 마케팅 플랜 가치에서 시드도 늘리면서 트레이딩도 안정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저는 좀 담겨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케팅 플랜이 왜 되어질 수밖에 없냐면요. 나에게 기회를 주는 이 도구가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가 지금 한 달은 제가 그냥 반항아로 살았기 때문에 그 한 달을 제외하고 지금 EX를 저는 딱 2달 지금 제대로 한 건데요. 그런 초보들도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마케팅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트레이딩을 잘하고 돈을 잘 버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궁금한 거고요. 그거를 소개해주고 추천을 해주는데요. 저한테 구독료의 일부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급을 올라가면 주급과 월급이라는 게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영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EX 들어오고 나서 막 보험 영업을 16년 하셨다는 분들, 뭐 무슨 다단계 네트워크를 많이 하셨다는 분들이 전 부러워요. 요즘. 왜 부럽냐면요, 저는 영업을 사실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노동의 가치만 올렸던 사람이지 뭔가를 팔아본 적도 없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걸 젊었을 때부터 영업을 잘했더라면 막 더 이판사판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드나. 무슨 얘기를 드냐면 저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가 아니고가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결국에는 내가 추천하고 소개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피해를 줄 일인지 아닌지만 정확하게 저는 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의 이 마케팅의 구조는 내가 추천한 사람들이 돈을 잘 벌게 만들어줘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이 차트의 특성상, 트레이딩이라는 특성상. 그래서 그래? 남들이 잘 돼야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야? 오케이, 그거는 괜찮겠다 라는 생각에 저도 이판사판, EX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가능한 거는요, 우리 우영 대표님이 저번에 강의 때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요, 성장하는 산업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동을 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화장품 판매, 뭐 보조식품 판매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해야 되는 시장에 있으면 저는 안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면 그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흐름과 너무나 맞지 않는 산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EX, 그 다음에 뉴스메타는 이제 메인스트림이 될 흐름에 최전방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장할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할 것이 더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올인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업과 산업만 성장을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성장하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 회사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EX에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EX의 골든타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트레이딩, 레퍼럴, 마케팅 이렇게 있는데 저는 물론 트레이딩을 잘한다는 거는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조금 방향성을 바꿨거든요. 그게 뭐냐면 의장님이 미래에는 우리 이제 EX 차트를 구독료를 무료로 해가지고요. 레퍼럴, 그러니까 그 거래소에서 돌려받는 거래 수수료만으로도 우리 회사 수익 구조가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이게 뭐 몇 년 뒤에 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차트 공짜예요. 그러면 이제 소개하기 편하시겠죠. 야 공짜야 써봐 다 하기 쉽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거면 저는 마케팅 플랜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마케팅 플랜의 가장 핵심은 이거 구독료가 이제 수입의 근원이잖아요. 그럼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시점이 됐을 때는 저는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모아둔 큰 시드로요. 현물을 투자하고 부가 부를 창출하게 만들어서 아까 유민 대표님 얘기하신 큰 시드를 만들어서 수익률을 낮춰서 리스크는 줄이되 수익금 자체는 크게 만드는 암호화폐 부자가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흐름을 못한 사람들은요. 이제 그제서야 암호화폐 시장을 알게 돼서 내 작은 10만원, 100만원 시드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서 시드를 늘리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트레이딩 노동자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시대에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부자를 만들어줍니다. EX에도 저는 흐름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흐름을 타는 게 부자를 빠르게 가속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마케팅 플랜과 같이 트레이딩을 배우면서 마케팅 플랜을 해나가는 것이 나의 시드를 눌리고 내가 암호화폐 부자로 가는 그 길에 조금 더 스피드 있게 촉진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원래 트레이딩만 배우려고 왔거든요. 저는 영업 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트레이딩은 나중에 해도 돼요. 근데 저는요. 왜냐면 마케팅을 해서 큰 시드를 모아서 1% 배우는 거는 1% 먹는 건 지금도 이제 쉽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1억을 가지고 1% 먹을 수 있는 그 시드를 늘리는 거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무엇을 보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리스크를 봐요. 안 해야 될 핑계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이고 그 다음에 두렵거든요. 내가 안 해본 것들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해야만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EX 차트를 소개하고 뭐 자녀들이든 지인들이든 소개를 할 때 요 얘기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아 이게 진짜 좋은 건데 나 사기꾼으로 보고 아 진짜 이거 괜찮은 건데 아 자꾸만 날 이렇게 이상하게 보고 보험 꼭 영업하듯이 이렇게 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흐름을 모르고 이 가치를 모른다고 해서 저희 차트가 안 맞는 게 아니고 이 흐름이 안 맞는 게 아니고 내가 본 이 비전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이 기회를 같이 붙잡고 갈 사람들이 누군지를 찾기 위해서 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해야 할 이유를 찾고 이 기회를 붙잡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 같이 이 기회를 붙잡고 함께 선한 부자가 될 사람이 누군지를 계속 찾아나가는 여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인생의 승부수를 EX에 띄었습니다. 저는 지금 36인데요. 40에 경제적으로 은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하고 싶은 일은 학교를 세우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다가 이제 학교를 세워서 인재 교육을 하는 게 제 꿈인데요. 그걸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건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돈을 쓰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건 부자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꿈이 좀 아주 간절해졌고
그 꿈을 EX가 이루어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결단을 같이 우리는 해나갈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게 EX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추석 때 이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여기가 사운드 시스템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오늘 다시 가져왔는데요. 뮤지컬을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이 뮤지컬 가사가 항상 제가 뭔가 결단을 해야 될 때 자주 듣는 노래였어요. 근데 오늘도 결단이라는 말을 우리 대표님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이 뮤직을 같이 들어보시면서 정말로 나를 시험해보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숨은 두려움이 나를 또 어둠으로 밀어넣지만 단 한 번의 이 기회를 바보처럼 그냥 놓칠 순 없어. 이 순간을 평생 후회할까 아님 용기를 내어볼까. 이제 와서 나를 시험해볼 그 순간 내 믿음의 끝을 찾아가보자. 자신을 믿고서 혼자 싸워야 할 시간이 왔어. 버릴 수 없는 내 꿈과 나만의 새 삶을 위해 내 한 몸 던져버리라. 만인을 위하여 그래 나란 인간이 살았다. 흔적 남겨줄 테니까 지금이야. 나를 시험해볼 그 순간 이 어둠 속 빛을 찾아가보자. 죽는 그날까지 혼자 싸워야 할 시간이 왔어. 아무도 상상 못한 꿈 묻어둔 희망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 만인을 위하여 내 한 몸 감히 던지리. 만인을 위하여. 혹시 꿈을 꾸는 것조차 상상하기가 좀 힘든 삶을 살거나 그런 현실 속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희망을 묻어두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버릴 수 없는 내 안에 담아둔 그런 꿈들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시험할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여기는 싸워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EX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꿈이 곧 EX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좀 치워주시죠. 여기서 하고 싶은 질문 있지 않아요? 어머니가 누구니? 어떻게 저렇게 똑부러진 아들 낳았을까? 자, 너무 EX 비전 강의 너무 좋았죠? 네.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인방 이우영 아이언님, 이수건 아이언님, 그다음에 군본욱 아이언님 정말 또 월요일 메인 강의 때 계속 오니까 항상 월요일 1시에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비전 설명을 잘 해주신 EX의 떠오르는 4세대 리드 구본욱 아이언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그 2시 반에는 직급자와 그다음에 이 사업을 결단하신 분은 B 강의장,